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오늘 롯데칠성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한참 또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는 롯데칠성인 것 같습니다. 2분기 이제 매출이 1조에 달하게 되면서 요 매출 요인이랑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매출에 효과가 있었는지 조금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칠성이 해외 실적과 함께 매출이 1조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수치로 직접 보실게요. 롯데실성이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38% 증가를 해서 1조 99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고요. 이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8% 증가해서 60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롯데칠성이 매출 1조 원을 넘어가게 된 거는 처음인데요.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국내 사업은 조금 지지부진했고 해외 사업이 이제 매출 동력을 끌고 갔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해외 사업의 결과부터 보면요. 해외 사업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엄청납니다. 지금 거의 400%에 달하는 퍼센트인데요. 393% 증가해서 3,850억 원이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113% 정도 증가를 해서 211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누가 봐도 해외가 압도적으로 비중을 차지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소주도 일단 한몫을 했고요. 그다음에 필리핀 법인이 펩시인데요. 이게 편입이 되면서 그 효과도 이뤘으니까 그 이유도 같이 상세하게 뒷부분에 풀어드릴게요. 우선 일단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편입한 필리핀 법인이 매출액이 2,860억 원, 여기서 많이 포인트가 터졌죠.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정도 늘었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국내에서는 소주 그리고 국내 해외 소주 판매가 조금 또 두드러졌으니까 소주 품목도 보고 가셔야 되겠죠. 주류 부분에 있어서는 2% 성장해서 2,022억 원으로 이렇게 됐고 영업이익이 35% 증가한 32억 원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장마랑 뭐 이런 날씨 때문에 날씨의 영향 플러스 이제 고환율 때문에 환경이 악화되기도 해서 사업 경비가 전체적으로 국내 매출에는 좀 부진의 영향을 줬는데 그래도 이 해외 실적이 정말 가파르게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간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매출의 실적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또 펩시가 멱살을 끌고 올라가 주면서 이제 매출에 또 기여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 게 이제 필리핀 시장에서 흑자 전환을 하게 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전환점이 된 거죠. 그래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고 롯데칠성의 해외 비중 매출이 또 증가할 것도 이제 기대가 되면서 이제 이 상승폭 주가 변동의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터닝 포인트가 또 내포하고 있는 게 이제 해외 시장에서 먹혀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걸 또 의미가 되고 여러 가지 함의가 있지만 이 매출 내수 성장에서 딱 벗어나서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거 그러면은 매출액의 한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런 의미도 조금 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해외 시장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서 내수 시장에서만 의존하던 거 리스크를 이제 상쇄시키는 이제 전환점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롯데칠성은 음료 가격을 인상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좀 추후에 수익성 개선에도 아무래도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원가 부담까지 완화가 이렇게 되면서 마진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는 거죠. 제품도 마진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이제 가격 인상과 함께 더불어서 해외 수출까지 지금 호조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롯데칠성의 펩시 편입을 좀 핵심으로 들어야 되겠는데 펩시는 워낙 이제 브랜드 가치가 있고 필리핀 소비자들한테서 이제 기호에 맞춰가지고 잘 판매가 되고 있는 이미지로도 이제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롯데칠성 자체가 이제 필리핀 법인을 운영을 또 효율화를 했고 또 비용 절감을
했던 부분이 이렇게 고정비랑 변동비를 줄여서 이익률의 개선이 됐다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실을 조금 다지면서 해외 매출 성장을 이끌어가게 했던 그 내부적 요인이 조금 높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랑 물류 부분에 있어서도 비용을 절감했고 또 공급망이나 효율성에 있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게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펩시 판매율이 증가해서 이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뭔가를 계속 단단하게 쪼여왔기 때문에 이 같은 성과를 이룬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이 펩시의 브랜드 힘은 상당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뭐 소주도 있겠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펩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펩시가 거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도 보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외 실적에서 급격한 승정은 또 이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센 건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실적 개선 동반했던 거는 펩시의 힘에 또 강했다. 그런 것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셔도 지금 뭐 주가가 오늘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또 터지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주가가 또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거는 또 회사의 긍정적인 실적이나 뉴스가 또 이미 반영되고 있다라고도 신호를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도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얼마나 올랐는지랑 그 기대감이 매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또 펩시가 흑자 전환을 하다가 또 이미 시장에 이게 가격이 반영이 되어서 이제 또 움직이는 요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셔야 되고 앞으로는 이제 이 필리핀 법인의 흑자가 지속 여부가 또 중요하고 또 반대로는 내수 시장이 워낙 이제 해외 시장이 크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빠져도 이게 덮어지는 건 있지만 그래도 내수 시장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도 중요한 요소니까요. 그런 요소까지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단기적인 과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또 이제 금리나 환율 변화들이 지금 워낙 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런 요소도 그냥 가만히 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6월 중순에 있었던 K푸드의 동력에 모멘텀에 힘입어서 올라갔다가 쫙 빠졌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롯데칠성 자체가 이제 자기의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매출이 잘 나오는지도 살펴보시면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